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윤 TV의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블루 시대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45가지 방법에서 부모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좀 또 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책은 아직 안 나왔지만 먼저 이제 우리 김태현 TV 독자분들한테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좀 행복한 가정 지키기 위해서 그런 소소한 팁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프롤로그, 이 책의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프롤로그. 코로나 위기, 부모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모든 사람이 지쳐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이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달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각 가정별로 정서적 행복도 격차를 벌이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혐오 사회, 그리고 세계 최고 자살률.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런 사회 문제들은 코로나 발병 이전, 아니 한참 전에서부터 생겼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하는 한강의 기적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아픔을 딛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경제 발전을 이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것을 따라잡기 위한 우리의 겉면함과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특히 급격한 자본주의 사회의 파고에 휩싸여 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 기둥이 되었던 인간 존중, 공경사상, 공동체 문화가 급격히 무너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흐름을 가속시키고 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사회가 도래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문화들이 사라져버렸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도 시선 처리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아날로그 정서를 일깨워줬던 드라마 응답 시리즈도 그야말로 TV 속에만 존재하는 추억 속에 갇혀버렸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짜릿함을 맛보았지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뒤 오랫동안 경제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그동안 잃어버리고 소홀했던 가족, 친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말이다.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세상은 4차 혁명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 놓았다.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한강의 기적 이후 새 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들은 제2한강의 기적을 꿈꾸듯 4차 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라는 거대 블랙홀에 모든 것을 거는 모양새다. 이런 현대사의 특성을 우리들은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인구 밀도가 높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다 보니 다른 사람과 지나친 경쟁과 비교가 당연시되었다. 이는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태어나기도 전에 태명을 가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각종 교육 관련 모듈이나 각종 교구가 들어오고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좋다는 전집이 들어온다. 혹자들은 대치동맘, 돼지맘이라고 욕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 스카이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이 성공한 사람의 공식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을 메거나 가지 못해 안달이다. 우리 부모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중형차, 예금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에 맞추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부모나 아이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기준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철저히 교육되고 때로는 세뇌당한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IT 강국 대한민국 국민답게 온 나라가 온오프라인으로 초연결되어 있어 나만의 철학이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오늘 하루도 과다한 정보, TMI와 정리되지 않은 유튜브와 각종 기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실시간 유혹한다. 가정에서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들은 회사와 집만 반복적으로 오가는 생활을 해왔다. 위에서 찍어내리고 아래선 치고 올라오는 압박감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왔다. 생존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고 집은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어버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행복해지려고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오히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블루 시대, 주 52시간과 워라밸 시대 흐름에 맞게 하루도 빨리 우리의 삶의 리셋 버튼과 동시에 부모로서 아이 교육에 대한 원칙과 철학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우리 부모들부터 삶에 대한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자. 그 기준이 돈을 벌어서 더 큰 집과 더 큰 차를 가지는 게 성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인지 수시로 점검해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팬데믹, 사자명 시대, 초연결 사회라는 괴물에 언제라도 흔들리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퍽퍽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부모로서 코로나 블루를 조기 탈출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40-까지 이야기를 담았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한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다소 안정되고 혼탁한 세상과 싸워나갈 긍정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소중한 아이에게 전파된다면 그 아이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자존감 높은 아이로서 세상에 뚜벅뚜벅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 교육 위해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교육 방식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결정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다. 우리 부모들부터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이라는 우물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물 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가로막은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우물을 걷어차고 밖으로 과감하게 뛰쳐나오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를 위해 부모로서 먼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생각 중심추를 오늘이라도 당장 내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먼저 뜨겁게 나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자. 그리고 아이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 삶을 사랑해보자. 이 책이 품고 있는 작은 가치들이 미랄이 되어 우리 가정들이 지금보다 웃음소리가 조금만 더 커지는 나비 효과가 되기를 꿈꾸어본다. 이 책에 나오기까지 불평 한 번 없이 참아주고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시연이에게 특별한 감사함을 전한다. 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인데요. 부모력, 코로나 블루 시대 행복한 가정을 짓기 위한 45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부모력, 코로나 시대 부모력, 부모의 힘을 그런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